네, 오대영 라이브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고수의 맞수 토론,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을 보고 오겠습니다. 시중에서 홍 후보님 코박홍이라고 부르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물론. 이 사진 다 가져왔습니다. 이거 이재명 후보한테 90도 절하는 사진이고, 이거는 윤석열 후보한테 90년 대통령한테 절하는 사진이고, 이거는 김정숙 여사한테 절하는 사진입니다. 호박홍 공격에 호박한으로 반격을 했습니다. 깐족된다는 공격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간 국민의힘 토론에 또 한 번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태도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후보들이 일제히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자 무슨 이부 리그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토론에서 계속 언급돼서 제5의 토론자 같았던 한덕수 대행. 여전히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30일에 나온다. 아니다. 1일이다. 아예 국민의힘 단일 후보가 나온 3일에 나올 것이다. 여러 가지 보도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내일 국민의힘 후보가 2인으로 압축되는데요. 앞으로 어떤 것들이 변수로 남아있을까요? 네, 어떤 변수들이 남아 있을까도 궁금하고 내일 오후에 발표되죠? 오후 2시인가요? 2시 반쯤 나올 것 같습니다. 2시 반쯤이요. 예. 주말 사이 있었던 토론, 안철수 후보는 말싸움만 남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동의하세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게 남았을까요? 원래 토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검증의 그런 과정도 거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정책 토론을 해야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재미없어서 아무도 안 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라는 것은 유리 집안에 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했던 말과 글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지적하고 공격하는 것은 저는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 태도가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태도가 너무 거칠거나 오만해 보이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만 저는 이번 토론이 많은 분들이 야 이게 무슨 토론이 이래라고 얘기하면서도 왜 그렇게 많은 분이 보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한 방송사에서 했을 때 방송에 나가는 거는 고사하고 그 유튜브에서가 10만 명을 넘었더라고요. 동시 접속자요. 동시 접속자가 10만 예. 명이 넘는 것은 사실은 거의 굉장히 드문 현상이잖아요. 그럴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실제로 그 토론을 보고 난 다음에 입장을 바꿨다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예. 저는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입장이니까 제 말에 편견이 있다라는 것들을 감안하고 들으신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야 역시 젊은 사람 내보내야지 안 되겠다. 이게 무슨 이재명 대표하고 가서 말이라도 뻥끗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기는 사람,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보내야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는 그 토론이 매우 의미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 토론하고는 상당히 달랐던 것 같아요. 예, 흥미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 토론보다 좋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이번 토론 보면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습니다. 미래 비전이나 정책적인 내용이 별로 보이질 않았고 예. 그다음에 어떤 최근에 대통령 탄핵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반성이나 성찰 이런 부분도 부족했어요. 대신 그냥 도리어 후보들 간에 논란이 됐던 거는 핵심 키워드는 한덕수, 이재명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거의 네거티브 관련된 내용으로 중심을 하다 보니까 물론 그 와중에 조금 더 돋보이는 후보도 있을 거고 더 점수를 잃은 후보도 분명히 있을 텐데 아쉬운 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태도 문제는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정혁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논쟁에 있어서 정치적인 논쟁이 불가피하죠. 잠작게 정책적인 논쟁만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책적인 논쟁을 시작해서 이걸 정책 논쟁으로 끌고 가는 약간의 그 기술적 접근이 필요한데 그거보다는 아까 잠깐 화면에서 보였지만 누가 더 90도로 인사했냐 안 했냐 이런 본질적이지 않은 논쟁들 그리고 그러니까 태도를 갖고 서로 이제 특히 이제 아마 그 홍준표 후보가 이제 그런 논쟁을 좀 주도했던 건 사실인데 제 그런 분들은 좀 그렇게 유권자들이나 제3자들이 보기에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2차 경선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역시 역선택 방지가 되는 그런 여론조사인데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마무리가 되니까 제가 김종혁 최고위원께는 누가 2명이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한동훈 후보를 빼고 나머지 1명은 누구라고 예측하시냐라는 질문 드린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잘못하면 좀 매 맞으니까 비난을 세게 받으니까 예. 두 분 다 뭐 김문수 선배님이나 홍준표 선배님이나 제가 뭐 더 존경하고 다 좋아하는 분들이어서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김문수 후보님이 약간 좀 그 상승세라기보다는 그냥 본인 걸 지키고 계시고 홍준표 후보님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러나 예. 그거는 뭐 유권자들이 선택하시는 거니까 우리 당원들이 선택하시는 거니까 저는 뭐 아직까지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없나요? 그럼 현실적으로 안철수 후보님은 조금 그 경쟁 3강 경쟁에서는 좀 뒤처져 계신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일단은 크게 보면 두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개로요. 하나는 이제 김문수, 홍준표 후보군, 또 하나는 한동훈, 안철수 후보군인데 이른바 찬탄 반탄이요. 예, 꼭 찬탄 반탄 아니라도 하여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기준이 이렇게 나뉘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찬탄 반탄이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뭐 죄송하지만 많은 지분을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예측이 많아서 한 자리는 한동훈 후보가 올라가지 않겠냐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원래부터 이 3강이었고 이 뭐 제가 국민의힘 주변에서 들은 얘기도 세 사람 간에 지난 1차 경선 당시에도 거의 표차가 없이 빠듯하게 붙었다 이런 게 안팎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빡빡한 선거고 이 약간 흐름의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처음에는 김문수 후보가 많이 앞서다가 중간에 1차 경선 당시 전후해가지고 홍준표 후보가 조금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였다가 다시 최근 돌아와서 김문수 후보 쪽으로 친윤 중심으로 해서 약간 결집력이 보인다. 이게 아까 김정혁 최고 한 얘기가 예. 저도 여러 그 국민의힘 관계자들한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근소한 차이로 두 분 중 한 분은 될 것 같은데 저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예. 아마 여의도 정가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결과는 열어봐야 되고 내일 오후 2시 반쯤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결과를 보고 또 다른 결과를 우리가 마주할 수도 있고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예측일 뿐이고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고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범보수 진영의 5명의 후보들이 합쳐서 40.2%,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48.5%. 물론 이렇게 다 더해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얼마나 의미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뭐 아주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큰 흐름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선 주자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 토론회를 하고 이른바 컨벤션 효과도 좀 있을 것으로도 예측이 됐는데 그런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글쎄요. 근데 여론조사라는 것들이 그 기관마다 다 다르잖아요. 지금 리얼미터에 나온 거고 어제와 그제 MBC하고 KBS에서 또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예. 근데 그 조사 결과는 또 전혀 다르거든요. 거기에서는 그 세 개 그 보수당의 후보들을 저 순위도 완전히 다 바뀌고 있고 그다음 아까 뭐 1등, 2등, 3등, 4등 있잖아요. 예. 그것도 다르고 또 거기서는 그 이쪽 후보들 보수 진영의 후보들을 다 합치면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는 그런 조사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조사가 정확히 맞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지금 비교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당 전체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 홀로 달려가고 있는 분이고 여기서는 서로 치고받으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양쪽의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하는 것들이 실제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저렇게 비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이제 며칠 사이를 두고 급격하게 여론이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마
내일 이제 발표가 나고 나면 상당히 비판을 받을 여론조사 기관이 적지 않을 것이다. 아, 틀렸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예. 이게 뭐지? 라고 비판받을 기관이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본선 가서 1대1 구도 혹은 1대1대1 구도가 된다면 또 달라질까요? 이런 흐름 여론이? 뭐 당연히 달라지겠죠. 우선은 뭐 저 결집도가 얼만큼 저 모여있는 40%가 다 모일지 아니면 그보다 더 떨어질지 아니면 플러스 알파가 있을지는 그건 그때 가봐야 되는데 예. 아직 대선이 한 달 정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재명 대표 지지율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여기 좀 한 달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3월 중순경부터 박스권 탈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특히 날개를 달기 시작한 거는 3월 말에 있었던 그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 난 이후에 사실은 박스권을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자 대결 구도에서는 통상 리얼미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40% 초반대를 넘어서 이르기 시작하면 박스권을 벗어나기 시작한 거고요. 양자 대결에서 40%그 후반대 한 40, 한 7, 8%에서 50%를 넘기 시작하면 그건 박스권을 벗어났다라는 게 일반적인 여론조사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하나는 박스권을 벗어났다는 것, 그리고 추세상으로 좀 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에 주목해야 될 것은 견고함입니다. 저게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일정한 자기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 대결에서 뭐 한동훈, 홍준표, 심지어 한덕수 후보까지 넣어서 다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엔 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지율이 견고하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지지층의 문제는 중도층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그 지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변수는 많이 있지만 현재까지의 지지율 추이는 이재명 대표에게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박스권을 벗어났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거고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마지막 단일화 계속 이제 변수가 될 거라는 분석은 나오고 실제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헌정 회장에게 지원을 당 지도부에서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가고 있고 그 보도가 나가자 당에서는 유익 있게 보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언론이 상수로 보고 있으니까 저희도 뭐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또는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움직이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대철 위원장을 저희 비대위원장이 만난 게 그 부분을 제가 아직 못 여쭤봤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단일화 가능성을 바라보는 후보들의 입장도 다 같지는 않고요. 약간씩 다르거나 좀 크게 다르거나 일단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입장을 듣고 나서 질문을 이어가죠. 승리하는데 자신 없는 분들이 자꾸 말 바꿔가면서 그렇게 조건들을 붙여가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의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꾸 그런 얘기하는 것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패배주의 아닌가요? 단일화하면 빤하잖아요. 토론 두세 번 하고 그다음에 국민 전체로 상대로 국민 경선을 해야 되겠죠. 예, 자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세요? 한동훈 후보는 일단 하자는 쪽인가요? 아니면 할 수도 있다라는 쪽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 당이 그 경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 한덕수 권한 대행은 뭐 나오시겠다 안 나오시겠다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공식적인 선언을 하지도 않은 분한테 우리가 그분하고 뭘 하겠다. 그리고 조건까지도 막 얘기해요. 뭐 두 번, 세 번 무슨 국민 경선을 어떻게 하고 뭐 토론을 어떻게 하고 뭐 콘클라베 방식이 어쩌고. 정말 우스운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그 후원금을 받아가면서 당원들로부터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투표를 해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아니 이거 싸움에 집중을 하지 않고 왜 엉뚱한 이서 뭐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국민과 당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거기서 후보가 뽑혔어. 우리 당의 후보가 뽑혔는데 그 후보가 진짜로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또 그다음에 얘기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우리 당 후보 뽑힌 후보가 그 한덕수 뭐 대행이 만약에 출마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지지도 차이가 많이 그분이 막 앞서간다라든가 이러면은 야 진짜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손을 잡아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예. 정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뛰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경선 자체를 물타기 하고 이 경선 자체의 의미를 자꾸만 희석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님 지금이야 저러지만 나오시면 그다음부터 언론의 혹독한 검증이 시작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마구잡이로 공격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한덕수 후보 권한대행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 당 경선은 김이 빠지게 진행이 되고 정작 한덕수 권한대행 나왔더니 언론이 집중 포화를 당해서 이분도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우리 보수 진영 전체는 이것 때문에 그냥 흐지부지 돼버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치열하게 경선을 치러서 여기서 한 명의 후보를 뽑아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건데 자꾸만 옆에서 구멍을 뚫는 것들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그 패배주의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민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4명의 지금 후보가 그 국민의힘 후보가 입장은 일단 한덕수 그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는 열어놓은 것 같아요. 할 수도 있다. 다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 그 경선하는데 맥바지에 이게 뭐냐 자꾸 그걸 거론하는 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소위 이게 뭐 사실과 얼만큼 부합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의도에서 많이 떠도는 얘기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사실상 그 미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은 친윤 쪽에서 예.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리인처럼 한덕수 후보를 미는 것 아니냐는 게 좀 그 많이 좀 유포되고 있어요. 예. 거기에 일부 이제 전혀 관련 없지만 중도 보수가 한덕수 권한대행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게 좀 결합되면서 지금 약간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양자 대결 여론조사 일부 나온 거에서 보면은 그렇게 큰 유의미한 그러니까 근접한 격차가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른 국민의힘 후보하고 조금 나을 뿐이지 큰 차이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한덕수 후보가 그 권한대행이 후보로 됐을 때 국민의힘의 메시아처럼 대선 승리를 가져올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정당의 외피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무소속 나왔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에서 어떤 검증 들어가고 네거티브 하기보다 아마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 쪽에서 엄청난 네거티브를 할 겁니다. 예. 다 그 단일화하려는 과정에서 그것을 얼마큼 견뎌낼 수 있을지 이제는 본인이 그 관료라는 틀을 벗어나서 정치인으로 들어왔을 때 아마 그 옛날에 우리가 그런 얘기예요. 내가 몰랐던 일도 기억나게 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혹독한 검증을 어떤 정치적 경쟁자 그리고 언론으로부터 받았을 때 쉽진 않을 겁니다. 그 도전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님의 저 코멘트를 오늘 쓴 그 페이스북에 쓴 그것은 업데이트가 안 된 모양이에요. 예.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오늘 오후에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 장관이 대선 출마하는 게 상식에 맞습니까? 예. 이렇게 또 쓰셨어요. 그래서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그런 네. 입장이 페이스북으로 나가는데 또 공개 발언에서는 네.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근데 그 단일화 방식에 대한 건 그 전에 얘기하신 거고 지금 보면은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 장관이 나가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비판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예. 또 오전에는 또 뭐라고 하셨냐면요. 오전 비판을 보면 나는 절의 고도에서 혼자 싸우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거 대권보다는 당권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야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야 이거 내가 지금 뛰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불쏘시개로 쓰려고 하는 거야 지금? 절의 고도에서 나 혼자 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저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뭐 그런 계산을 갖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불쾌감의 표시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민주당의 그 김민석 최고가 오늘 오전에 아침에 한 방송에서 벌써 네거티브, 그러니까 정치적 공세에 키워드를 몇 개를 던졌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뭐냐면 일단 내란 방조 내지는 가담. 그리고 무속과 관련된 논쟁. 그 한덕수 후보. 뭐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그 현재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고 경제가 추락한 3년간 총리로서의 무능.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총리까지 했는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오랫동안 그 찾아가지도 않고 거리두기 했거든요. 예. 이명박 정부 때 그 주미대사고 이러면서요. 그런 측면에서 배신과 의리 없음 등등을 키워드로 해서 김민석 최고가 벌써 그 신호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권한대행 내려놓는 순간 민주당은 물론이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경쟁할 분들이 상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루어질 겁니다. 저희보다도 아마 언론의 검증이 이루어질 텐데
뭐 아시다시피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은요. 닉슨이 그 특별검사가 계속 수사를 해오니까 법무부 장관한테 저 특별검사 해임하세요라고 얘기했더니 법무부 장관이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그럼 사임해버렸어. 네. 그러니까 차관한테 저 특별검사 해임시켜 그랬더니 법무부 차관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사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닉슨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자기가 사임한 거예요. 그래서 닉슨은 이제 물러나게 된 건데 사실은 그 계엄 당일날 만약에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다고 그랬을 때 대통령님 저는 이 자리에 사임합니다. 이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나갔으면요. 절대로 대통령 계엄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밑에 있는 뭐 그때 있잖아요. 최상목 부총리나 몇몇 사람들이 대통령님 이거는 못합니다. 이게 되는 게 말이 안 됩니다라고 사임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계엄 못합니다. 보나마나 이제 그 한덕수 대행께서 나오시면 언론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그걸 가지고서 엄청나게 공격을 시작할 거예요. 당신 그 자리에서 뭐 했냐? 예. 라고 얘기할 거고 혹시 당신 그 이전에 대통령하고 뭐 서로 얘기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란머리를 할 겁니다. 저는 야 이게 진짜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대비가 과연 돼 있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나오시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나오시려는 입장을 계속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서 예. 글쎄요. 하여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측에 상식적인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내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탄핵이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났을 때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통령 후보로 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현재 그 경제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의료 대란 해소 못 하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여러 가지 정책적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책임이 제일 큰 사람은 대통령이고 두 번째 누굽니까? 3년 내내 총리한 한덕수 국무총리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른 논쟁은 다 몰라도요. 오늘 김민석 최고가 지적했던 무능했다. 이 국정 운영의 책임과 무능에 대해서는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신기루를 찾지 말고 우리 내부에서 열심히 경쟁해서 후보로 만들어낸 다음에 무슨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하자라는 게 왜 패배주의에 젖어 있냐라는 한동훈 대표가 후보가 얘기한 게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계엄의 그날 밤 사임을 했으면 계엄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말씀. 근데 사임 소식이 오늘 여러 보도를 통해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사임이냐면 총리실 참모들의 사표 소식입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 사직서를 냈다라는 소식. 또 국무총리실의 공보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줄줄이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선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서 조만간 뭔가의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 얘기로 넘어가야 돼서 경찰 수사를 지금 이제 받게 되는 것 같은데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이 됐었는데 오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경찰에서 그렇게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알려왔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이제 뭐 검증, 이건 검증이라기보다는 수사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행보의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 아닐까요? 근데 뭐 사실 저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예. 그 임명을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게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뭐 직권남용 수사가 물론 두 개는 다른 거긴 합니다만 뭐 실제로 직권남용이 적용이 될까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퀘스천 마크라고 생각합니다. 의문이 좀 있지만 그리고 하지만 뭐 고발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 수사를 하는 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검증, 아주 지난한 검증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것이 뭐 굉장히 짧은 기간이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잘못이거든요. 예. 언론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가만히 있으실 겁니까? 제가 보기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 후보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예. 것 같고요. 이 그 수사 논란은 그 큰 변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 권한대행이고요. 권한대행으로 계속 있어도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만약에 후보로 나오는 순간
후보로 하는 사람에게 대한 정치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피고발인 조사 정도로 마무리가 될 거고 이 사건은 결국은 대선 이후에 본격적인 수사가 될 거로 보기 때문에 예. 이 자체가 뭐 유죄냐 무죄냐를 떠나서 수사 자체가 지금 당장 속도를 내서 진행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고발인 조사 말씀하신 거죠? 피고발인 그러니까 조사. 고발인 조사. 예, 고발인 조사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